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56쪽부터 나와 있는 등록 면허세 부분이죠.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단원 들어가기 전에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그 단원 들어갈 때 용어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464페이지죠. 464쪽에 빈출 핵심 지문이 있어요. 그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465쪽에 나와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보시라는 얘기죠. 예, 개념이 자꾸 보셔야 되니까 그거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든가 출력을 하셔갖고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그래봐야 조세총론하고 취득세 한 장, 등록면허세 한 장,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6장 정도 돼 있잖아요. 그거 정도 별도로 이렇게 따로 엮어가지고 그 편집해서 이렇게 가시면서 잠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457쪽 등록면허세는요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과목은 40문제가 출제되니까 한 문제는 그냥 뭐 비중이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법은 16문항 중에 한 문제니까 그리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취득세랑 중복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반드시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 등록면허세 개요 잠깐 보고 가죠. 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 지방세 세목을 16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2011년 세법 개편되면서 지방세는 틀이 바뀌어요. 16가지 세금이 11가지로 축소가 돼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니까 이건 필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세요. 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됐었어요.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했을 때 뭐 냈느냐? 취득세 냈어요. 취득세. 이때 취득세는 2%로 취득세 냈죠. 옛날에 취득세는 다 2%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 부동산 취득해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할 때 별도로 등록세라는 걸 냈었는데 이때 등록세는요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있었죠.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유권 보전 등기 최초로 기재해서 등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분할 공동 등기에다가 나누는 분할 등기, 이와 같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등록세였고요. 또 하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다. 그래서 남의 부동산에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 재산권을 보호받겠다고 등기하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여러분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그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부동산이야. 그렇지만 내가 권리 일부분만 보호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권서부터 가등기까지,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등기 이런 거, 이런 등기할 때 부과되던 게 등록세였었다 이거죠. 그리고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었던 면허세라가 있어요. 인가증, 허가증, 자격증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요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방세가 16개로 되어 있던 걸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요 취득세하고 과거에 등록세 부분 중에 소유권 등기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묶어서 지금은 뭘로?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있죠? 취득세. 그래서 만약에 등기에 소유권 등기하는데 2%라면 요거 합쳐서 지금 취득세가 4%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와 옛날 취득세가 합쳐진 거다.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럼 어떤 것이냐? 요거죠. 소유권 말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하거나, 그리고 면허를 받았을 때 면허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부과되는 면허세 부분을 통폐합해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지금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더라도 우리는 세목이 뭐예요? 등록 면허세. 그래서 면허 부분, 등록 부분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록에 대한 것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보내요.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2010년까지 부동산을 보여놓고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거. 201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등기를 안 하고 있다. 왜 안 하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상속 등을 받은 재산은 등기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지금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면 내 앞으로 부화하고 등기를 하고 팔아야죠. 그때 등기하는 건 등록면허세로 왔다 이거죠. 지금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뭘로 가고? 취득세로 가고, 과거에 취득했던 것을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특별히 규정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과거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소유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취득한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 언제든지 하는 등기죠. 요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 하나씩 봅니다. 1번 보시면 등록면허세 개념 그랬죠. 거기에 주체만 보세요. 주체. 무슨 말이냐?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 받는 자한테 부과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여러분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그 세금은 강남구청으로 간다. 구세니까. 그러나 경기도 수원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그건 경기도를 납세지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역은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자치구세다. 그거 특징 하나 기억을 하시고, 다음 2번 등록면허세 이제 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자 언제가 됐던 뭡니까? 등기 또는 뭐요? 등록을 하는, 등기 등록하는 뭐가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과세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예요. 그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합법하냐, 정당하냐, 불법이냐 여부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권리를 취득했어도 뭐를 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없다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공적장부인 공부상에 등기부 등에 기재를 할 때 부과하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다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어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어떤 거? 이거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2011년 이후에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로 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줄치고 가죠. 여러분 첫 번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자체 거기 주세요.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과세를 한다. 이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고 다만 두 번째 줄 줄치죠.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그것까지 제외한다.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네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광어권 및 어권 취득에 따른 취득과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특별히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데 이건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취득세에 따른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뭘로 간다? 취득세로 간다. 이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점검하시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비과세라고 나왔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하는데 이번에는 비과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어도 과세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이 바로 뭡니까? 여러 비과세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국가 등이 남의 재산에다가 뭐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이런 거 할 때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겠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남의 개인 재산을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줬다면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그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남구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건물을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남의 부동산에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국가 등이 보증금 줬으니까 그 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이런 등기를 하게 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국가 등이 하는 등기는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그랬죠. 그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납세 의무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 등기할 수도 있다. 그런 거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압류 등기를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압류 등기 풀어줘야죠. 그래서 압류 등기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등기 등도 국가 등이 필요로 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국가 등이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등기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또 남의 부동산에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 압류 등기나 압류 해제 등기 등도 보다 비과세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납세 의무자로 가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당연히 공적 장부인 등기부상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등기 등록하는 자 이 얘기는요.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명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그 사람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했어도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고 또 등기 권리 중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얘기죠. 참고로
등기 등록하는 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에 시설물 갖춰놓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지상권이나 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 설정하거나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을 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본등기 하기 전에 뭐 가등기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등기를 할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럴 때 기재되는 사람 누가 납세 의무자냐? 지상권 설정 등기는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권리층에 기재된 사람 지역권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역시 전세권자. 자자만 붙이면 되죠. 임차권은 임차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등기를 한다. 그럴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그랬죠. 법원의 가압류등기에 의한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한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될 가산세 납세 의무는 납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체납해서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소유권 전제로 등기되어 있는 걸 전부 다 말소하는 등기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가 내지만 말소 등기는 지우는 거니까 권리자가 소멸됐죠. 그럼 누가? 설정자. 다시 말하면 누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말소 등기는 설정자. 설정자는 부동산 제공한 사람이죠. 설정자 또는 부동산에 두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우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요거. 다음 2번에 보시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채권자인 을이 누구 부동산에? 갑의 부동산에다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을 누가 합니까? 채권자인 을이 등기 신청을 했고, 그래서 등기 권리증에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권리자 갑이 납세 의무자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의 명의로 그거 줄쳐놓고요. 갑의 명의로 등기했으면 끝에 갑 그거 줄쳐요. 갑의 명의로 등기했으면 갑이, 을의 명의로 등기했으면 을. 그럼 갑의 명의라는 얘기는 등기 권리증에 갑의 이름으로 기재됐다. 그럼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기본이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우는 말소 등기는 누가?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459쪽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지금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드린 채권자 대위 등기는 누구? 채무자. 다시 말하면 아까 누구예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갑이 채무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4번 보셔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등록한 내용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무효 취소가 되어서 취소가 돼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고 그래서 등기가 된 것이 취소가 돼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할 때 부과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는 과운합 잘못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취소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 부분이죠. 그것도 4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자자 붙이면 돼요. 그런데 말소 등기 지우는 건 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 등기 있죠. 채무자 부동산의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했으면 갑, 을의 명의로 등기했으면 을, 병의 명의로 등기했으면 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또 하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 발소돼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물어보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고, 다음 이제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걸로 계산하느냐 개념이 있어요. 과세 표준. 자, 여러분 과세 표준은 첫 번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등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소유권 등기 있죠. 소유권 등기. 2010년 그 전에 부동산 취득해 놓고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지금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 부동산 가액으로 과세를 하고, 또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인 가등기 또는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 갖춰놓고 등기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이런 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이때 부동산 가액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부동산 가액 원칙이 첫 번째 그림, 등록 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부동산에 대한 가액 중에서도 등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신고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어떨 때냐?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시가 표준액 하면 취득세에서 나온 거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공시가 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물론 건축물은 물어볼 내용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이렇게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요, 등록 당시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객관적인 거래가 있죠. 앞글자만 따서 국외공판법부, 그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공매는 공매 가격, 경매는 경락가액, 그 가격은 은폐 축소가 안 되죠. 또 판결문, 법인 장부에 입증된 가격,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은 가격, 이런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격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하니까 밑에 국외공판법 밑에 있죠.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부과할 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법으로 평가를 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수도 있어요.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증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으로 가고, 변동된 가액이 없으면 취득 당시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 오답 질문 나와 있죠. 그거와 같이 등록 당시 재평가 등으로 인해서 증감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 가액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죠.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가고, 변동이 없으면 사실상 취득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액은 취득세랑 똑같은데 등록면허세에서 기억할 건 거기 사실상 취득 가격 밑에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감 변동, 증가가 됐거나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가 됐다면, 그래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칸에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여러분 채권 금액이죠. 자, 받을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등기는 바로 뭐냐? 돈을 빌려주고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나 채권에 대해서 가등기. 여러분 이 가등기는 담보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부동산 가액 이거 같이 둘 다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다. 채권에 가등기 할 수도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자, 그거 외 채권 금액은 우리 경매 신청 등기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은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도대체 채권 금액이 뭐냐? 그래서 거기 채권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한테 돈 빌려줬으면 받을 금액 그 채권 금액이 있고 또는 채권 금액으로 할 때는 채권 금액을 하는데 등기 신청서에 채권 금액 표시가 없으면 채권 최고액으로 할 수도 있고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 하면 채권 최고액 아니면 물건이 된 거, 물건의 가격, 목적물이 된 것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격을 채권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자,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그죠?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금액, 기타 그 외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기하는 것이 있죠. 어떤 거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으로 가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기 땅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그래서 요역지 가액이죠. 이렇게 자,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임대차 금액,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 요역지 가액 이렇게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과세 표준을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종가세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 그러면 기타 금액 다음 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3번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이라고 나왔죠. 자,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부과하겠다 이거죠.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어떤 등기가 있느냐? 말소 등기 있어요. 말소 등기,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거 지우는 거 또는 건축물 구조가 바뀐 거 구조 변경 등기도 있고 동일한 대지 안에 옮겼을 때 건축물을 이전하는 표시 변경 등기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죠. 지목 변경 등기도 있고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등기도 있고 또는 채권자 명의 변경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새롭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재된 내용을 지우거나 뜯어 고치는 거죠. 이런 등기는 건수로 부과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한 건당 6,000원씩 부과를 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건수로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량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특징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도만 보세요. 다음 6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그랬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여러분 부동산 등기 세율에서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첫 번째 자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전국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는 다 틀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가감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등록세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등기 세율에 한해서만 100분의 얼마 50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죠. 460조 첫 번째 절 끝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 그거 줄자요. 표준세율에 100분의 얼마 50 가감한다. 끝까지. 다만 부동산 등기 세율에 한해서만 가감하는 거지 전체 다 가감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기억할 건 부동산 등기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과거에 거기 메모하시면 이건 언제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죠. 위에 거요. 그 얘기예요. 이 소유권 등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소유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이렇게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이 6,000원 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요건 기억하셔야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해서 나온 세액이 1,000원 나와도 기본 6,000원까지 징수를 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 우리가 세율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2번이에요. 461쪽 지상권서부터 밑에 가등기까지는 전부 다 세율이 똑같죠. 1000분의 2, 0.2%다. 1000분의 얼마? 2.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감유, 가처분, 경매신청, 가등기 1000분의 얼마? 2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하고 아까도 또 나왔지만 옆에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얼마? 6,000원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중과세 부분은 제목만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부동산하고 관련 없죠. 법인 등기할 때는 법인이 대도시 안에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교통이 혼잡하고 공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법인 등기, 법인 설립해서 등기하는 거 중과세 하겠다. 몇 배? 3배. 이렇게 제목만 법인 등기할 때 3배 이렇게만 보시고 별도로 정리할 건 아니죠. 자, 마무리 갑니다. 462 8번에 납세지. 납세지는 모든 세금을 공부할 때 납세지가 나와요. 아까 취득세도 앞 시간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취득세도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라. 이렇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를 납세지라고 해요. 그럼 등록면허세도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이행할 장소. 그래서 부동산 당연히 부동산은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에 뭘로 가느냐? 소재지로 간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죠? 도세 징수 위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첫 번째 간에 납세지 보세요. 부동산은 뭘로 가요? 부동산 뭘로 간다? 소재지. 그래서 빈출 지문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 그게 아니라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여기죠. 다음 그런데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지 하면 도지역으로 갑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그죠?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자치구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납세지에서 기억해야 될 거 1번하고 2번 기억해야 됩니다. 1번은 이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은 임야가 있어요. 이와 같은 임야 소유자한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이 부동산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걸쳐 있다면 역시 납세지는 어디로 갈 거냐? 취득세는 각각이에요.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각각으로 갈 수가 없다. 등기관리증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어디 있느냐? 등기등록관청이죠. 등기등록관청,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요 임야에 대해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경기도 쪽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를 결정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세는 각각이지만 등록면허세는 한가운데로 간다. 확인해 볼까요?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거기 줄쳐요. 끝에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요거 하고요. 또 하나 2번은 이 얘기죠.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뭐 설정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을 소유 부동산이 채권에 비해서 자 경기도에도 부동산이 있고 저기 강원도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경기도든 강원도든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좋은데 채권에 비해서 물건이 금액이 적다. 그럴 때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40억을 설정을 했으면 여기서 요거 빼고 먼저 설정했으면 요거 빼고 나머지 60억을 강원도 부동산에 설정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따로따로 등기는 하되 세금은 하나의 장소로 간다. 납세지는 한 곳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하나의 등기로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뭘로 하겠다? 납세지로 하겠다. 경기도에 먼저 설정했다면 강원도에 설정을 했어도 세금은 경기도로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2번에 보시면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납세지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외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뭐 등록관청 소재지 전부 다 등록관청 중심으로. 다음 9번은 이제 마무리하죠.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예요. 언제까지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참고로 여기서 잠깐 다음 페이지 463쪽에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것이 바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될 사유죠.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라 3번.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영수필 통지서 한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한부를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각각 한 부씩 등기에 관한 서류에 봐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등기소 가서 등기서류 접수하려면 등록면허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돼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462쪽.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그랬고, 다만 등기한 후에 중과세 대상 있죠. 법인 등기하고 나서 중과세가 됐으면 추가로 내야죠. 또는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 대상이 추징사유가 됐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추가로 낼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기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밑에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예요? 단순히 신고를 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과소신고분세액의 10%의 가산세 적용하고, 다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으면 40%가 되겠죠. 그리고 무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의 이와 같은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산세 적용해서 고지서 나오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죠. 그러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총론에서 27회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떨어지죠. 참고로만 보시고, 다만 여러분 462쪽에 더 알아보기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기한 후 신고가 있어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도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데, 그것도 취득세랑 똑같이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만약에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해 주고, 또 하나 만약에 기한 1개월 지나고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했으면 100분의 20을 부한다. 무신고 가산세 경감해 주죠. 결론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준다. 그 내용 꼭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 463쪽에 보시면 463쪽 아까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2번 아주 중요한 거 중요 표시하시고 2번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실까요?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시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를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요?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보였어요. 체결하고 어디 갑니까?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가서 등록면허세 뭐합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하면 시장 군수가 뭐 만들어줘요? 납부서를 만들어주죠. 그럼 납부서 받아가지고 자 시군 금고, 그러니까 시군에 가서 납부해도 되고 수납창고 즉 금융기관에 가서 뭐를 합니까? 납부를 하죠. 그럼 납부를 하면 납부했다는 뭘 받아요? 영수증을 받죠. 이때 영수증 하면 원래는 3가지 받아요. 영수필 통지서 하나와 즉 등록면허세 납부했으니까 영수필 통지서 하나와 영수필 확인서 하나,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인데 보관용은 보관하고 요 2가지는 등기등록 서류에 뭐하라? 첨부를 하죠. 등기등록 서류에 첨부를 해서 어디가 갑니까? 등기소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가 종료되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실까요? 이 부분 말소 등기, 구조 변경, 표시 변경 이런 것 등은 새롭게 기재하는 게 아니라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지우거나 뜯어 고치는 거죠. 이런 건수로 부과하는 거 한 건당 6,000원짜리에 대해서는 시군에 별도로 뭐가 없어요? 신고 절차 없이 바로 부과할 수 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되면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중에서 건수로 부과하는 기타 등기 6,000원짜리는 별도로 신고 절차 없이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고 등기서류에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 접수하면 등기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2번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그러니까 신고 안 했어도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 줄치죠.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빈출 지문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틀렸죠.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따라간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고, 특별히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되겠죠. 20%. 그래서 보세요. 납부할 세액만 있어요. 감면받은 게 없어. 그럼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 없고 다 감면받았다. 그럴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만 내라. 납부할 세금만 있으면 지방교육세가 20%, 감면받은 게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그럼 일부는 감면받고 일부는 납부라. 그럼 두 가지 다 부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20%,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된다.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저세액이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분은 요거 과세 요건, 이런 등기를 할 때는 여기 지상권자 납세 의무자,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으로 가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가고, 저당권은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채권 금액에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부동산 가액, 소유권에 대한 거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전체적으로 세율은 1000분의 얼마예요? 2. 이렇게 세율되어 있다. 요 과세 요건, 등기 등록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징수할 세액이 6,000원 뭐일 때,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얼마? 6,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이와 같은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지우는 건 건수로 부과하죠.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무효 취소가 돼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몇 가지 정도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마무리했고요. 참고로 464쪽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빈출 핵심 지문 그거 체크하시고, 뒷장에 465쪽에 나와 있는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건 가지고 다니시면서 잠깐 이렇게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등록면허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